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판례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학습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법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했잖아요. 법률하고 법 구분하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실체법, 절차법, 실체법하고 절차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에 대해 어떤 위반 사항이 나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처분을 받는 형사 처분을 받는 차이냐 아니면은 행정적인 처분을 받냐 그런 차이로 나눠지는 거고 뭐 법의 큰 테두리를 따져보면은 나눠보면은 성문법을 저희 나라 우리나라는 성문법으로 이렇게 큰 구분이 된다는 것까지 여태까지 그렇게 저희가 앞선 시간에 법 학생처럼 그렇게 법에 대해서 헌법부터 이렇게 쭉 살펴본 이유가 이제 실제 이렇게 첫 번째 판례를 시작해가지고 이 판례를 계속 접하다 보면은 뭐 법률 용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이제는 뭐 앞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판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력하고 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현업에 쌓으시고 있는 그 스킬하고 조금 더 같이 겸해가지고 동화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학습할 때 저 계속 조금 특이하고 재밌는 사건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찾아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다 헌법소원한 사건들을 그런 사건들의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정보통신망법하고 개인정보법의 차이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이번 사건이 좀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의 계기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정보통신망이 적용을 안 받는 사례예요. 궁금하시죠? 왜 이런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게 제가 다음 페이지 쪽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정리한 것 뿐이고 아무래도 이게 판결이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맨 첫 번째 발달된 계기부터 해가지고 어떤 쟁점 때문에 이제 각 서로 주장하는 거 그런 걸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요약을 했긴 했는데 그건 요약 자료고 요약 자료 없는 이제 사사로운 사건들 같은 그 내용까지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다 캡처해서 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시간 되시면은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쭉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의료법하고 제가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게 사실 조금 뒤쪽에 갔어야 되는데 앞쪽에 올라왔네요. 제가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있어요. 여기서 고소인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할게요. 고소인은. 자, 청구인은 병원장이에요. B라고 할게요. 그래서 2011년도경에 이 A라는 사람이 이 B 병원장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성형수술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때 전후 사진을 찍죠. 그 찍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병원장이
원장님이 이거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건데, 이걸 올렸을 때 고소인한테 동의를 받고 올렸으면은 괜찮은데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올렸죠. 근데 그 올린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광고 목적이잖아요. 이 홍보 목적인데 흥보라고 되어 있네요. 오탑니다. 홍보인데, 네. 어쨌든 홍보 목적으로 광고를 하게 돼가지고 광고 목적 올리게 되잖아요. 그 올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고소인도.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이 올라간 걸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이유도 나중에 판결문에서 이제 나와요. 본인이 발견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11년도에 수술하고 한참 지났죠. 한 15년 정도에, 14년도에 발견했을 수도 있고 15년도에 발견했겠죠. 이때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소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해요. 이 고소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하는 거죠. 동의 없이 게재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종료가 돼요. 어떻게 종료가 되냐면, 이렇게 진행하니까, 고소를 하니까 병원장이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면은 고소 취하가 되는 거죠. 고소를 취하하면서 합의를 했으니까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거를 처벌 불원서까지 같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기한 게 뭐냐면은, 아까 앞에 있었는데 의료법으로 제기를 했어요. 의료법 19조 정보누설 금지. 의료인이 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다른 사람의 정보를 왜 누설하냐. 그렇기 때문에 88조 벌칙 이걸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설 해가지고 이제 의료법 위반은 없어지게 된 거죠. 여기까지 좋아요. 어쨌든 병원장도 잘못했고 병원장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병원장이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봤으면은 뭘까지 했어야 되냐면은, 홍보할 때는 뭘 받아야 되죠? 추가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처음에 게재할 때 동의 없이 한 것도 잘못이었고 동의를 받았어야 됐고, 이 홍보할 때는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또 했었어야 돼요. 뭐 당신의 수술을 전후 사진을 비교하기 위해서 찍겠다고 동의를 받고, 그로 인해서 뭐 당신은 뭐 어느 부위는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뭐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겠다. 다만 광고 목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에 올려도 되냐, 이렇게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이용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았고, 손해배상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니지만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다른 정보통신망법이랑 의료법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개인정보법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손해배상 할 때 개인정보법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법정이 있고 징벌적이 있잖아요. 법정은 300만 원 이내, 징벌적은 3배 이내. 그래서 뭐 이건 정보 주체가 입증 책임 면해도 되고, 징벌적은 입증 책임을 해야 되죠. 하여튼 이렇게 계속 같이 중간중간에 비슷한 게 나오면은 계속 개인정보법하고 계속 비교를 할게요. 혹시나 그걸 뭐 잊어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머릿속에 뭐 각인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정보법이었으면은 300만 원까지인데 1,0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법정
손해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들어간 거겠죠? 300만 원 이내 한도가 넘어갔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은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합의를 할 때 병원장이 또 약속을 해요. 단순히 1,000만 원만 주고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제 뭐 당장 뭐 빠른 시간 안에 당신의 사진을 삭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해요. 재발 방지 오타 같네요. 네,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해요. 자, 그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후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 후에 또 이때도 또 고소인 또 몰랐어요. 이때도 또 지인이 또 알려줘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2017년도쯤에 아직까지 본인의 사진이 안 내려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인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고소를 해요. 여기서 이제 병원장이 전에 합의를 했었다. 근데 왜 또 고소를 또 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법률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가지고 헌재까지 올라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헌재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사건은 결국엔 뭐냐면은 각 법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 지금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에 고소가 됐다면,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의 정보조차 구제 절차, 이런 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하던가, 아니면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던가, 아니면은 단체 소송을 하던가, 그런 절차가 끝나야 돼요. 끝나야지 이 헌법소원 재판을 헌법소원 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뭐 정보통신망법하고 의료법의 그 구제 절차를 다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합의를 했죠. 이 조정이라는 말이 뭐 조정위원회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제 절차가 끝났으니까 들어온 거겠죠, 헌재까지. 그래서 이때 신고를 다시 또 이렇게 이번에는 병원장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이때 2015년도쯤에 첫 번째 이렇게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장이 합의를 하잖아요. 이때 한 게 88조, 의료법 88조 벌금이었죠. 왜 어떤 벌금이냐? 19조에 따른 벌금이죠. 19조가 뭐냐? 의료에는 정보 누설을 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벌금 의료법 88조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여기까지는 이때 합의를 하면서 고소도 취하하고 정보 주체가 스스로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제기할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단 뭐가 남았냐? 이제 망법이 남았죠. 망법에 왜 뭐가 남았냐면은 망법도 똑같아요. 망법도 71조가 뭐냐면 71조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네. 71조도 벌금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제기를 한 건데, 청구인은 여기서 이제 왜 내가 정보통신망법이냐 그렇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청구인 병원장은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공자냐, 또 그와 반대로 고소인은 고소인이 A였죠. 고소인은 그럼 고소인은 이용자냐, 이렇게 제기를 하게 돼요. 어느 법이나 2조나 3조에는 다 이렇게 정의가 있잖아요. 이 정의를 보시면은 정보통신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몇 조 몇 호에 따른 영리 목적을 이렇게 해서 잘을 말한다. 또 이용자는 이렇게 잘 말한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2조 8호를 보면은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자, 전기통신사업자란 뭐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고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다못해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구청에다가 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허가를 받으면은 결국엔 그분들도 다 전기통신 사업자예요. 전기통신 사업자란 결국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제공자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이걸로 헌재에다가 헌법소원을 한 거죠. 망법 71조, 아까 벌칙조항 있죠? 벌칙조항을 받으려면은 고소인이 이용자가 돼야 되던가 아니면은 병원장이 제공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맞냐 해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병원장이 제공자에 해당이 되는지. 좀 제가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쓸 걸 너무 이렇게 대화하듯이 글을 썼네요. 자, 아까 정의 보셨죠? 아까 뭐가 있었죠? 뭐 전기통신망법 사업장하고 영리 목적이에요. 영리 목적. 병원장이 병원을, 이것도 홍보인데, 병원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했잖아요. 그 목적이 결국에는 영리 목적이잖아요. 영리 목적이면은 정보통신망에 따른 제공자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병원장은 망법에 해당자는 제공자가 성립이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고소인. 고소인이 이용자가 되냐? 자, 아까 똑같이 정의 보셨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는 관계. 대법원 이 판례에서 정의를 또 다시 한번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지금 아까 그 정의랑 똑같아요.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정보통신 서비스를 사용해야지 이용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고소인은 청구인한테 오프라인이잖아요. 수술을 온라인 할 수 없잖아요. 성형수술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오프라인을 받잖아요. 오프라인을 받았는데 병원장이 정보통신망에다가 올린 거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고소인이 그 블로그에다 어떤 가입을 한다거나 계속 인터넷 어떤 상담을 한다거나 전혀 접속한 기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났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재밌죠?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사건의 발달이에요. 그렇지만 왜 이래? 그렇지만 결국에는 정보통신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히려 이렇게 헌재 한번 올라갔던 사건은 다시 제기를 못 하거든요. 똑같은 사유로 다른 사건을 꺼내가지고 하면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같은 사건으로는 한번 이렇게 판결을 나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고소인이 약간 조금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정보통신망법이 더 세잖아요. 특별법이니까. 정보통신망법으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으로 제기를 했으면은 이번에도 역시 합의를 또 보던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병원장도 이거를 병원장이 그때 당시에 첫 번째 합의를 하고
그 광고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대행업체한테 맡긴 거였어요. 근데 뭐 대행업체가 삭제를 안 한 건지 병원장이 뭐 삭제하라고 지시를 안 했던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장 측에서 실수가 첫 번째 동의를 안 받았다. 그리고 광고할 때 추가 동의를 안 받았다. 그리고 뭐 광고 대행업체가 있었으니까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안내를 하고 똑같이 안내를 하고 아이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다시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럼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자, 그럼 고소인은 뭐 어떤 실수였을까요? 여기서 고소인은 이거를 똑같이 정보통신망법으로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포괄적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했으면은 이번에도 합의를 받아서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었겠죠.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양측에 조금 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재밌지 않나요, 이번 사건? 엄연히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그 베이스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베이스였는데 결국에는 적용을 안 받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법률은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니까. 앞에서 기억나시죠? 성문법은 말 그대로 진짜 다 절차대로예요. 그래서 절차법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약간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데도 처벌을 안 받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성문법이 나쁘다 단점이라고 볼 수도 없고 불문법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단지 성문법은 약간 좀 그런 체계가 있다라는 차이일 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아이고 갑자기 톡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보자면 결국에는 청구인이 게시한 고소인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죠. 수집인데 수진이라고 했네요. 정보통신망에서 수집한 게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수집했잖아요. 그쵸? 수술하기 전후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찍은 정보고 청구인은 정보통신 제공자 맞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정보누설 금지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없죠. 오프라인에서 받았으니까. 아까 의료법 맨 처음에 의료법 정보누설 금지 이거는 해당이 되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합의를 하면서 고소인이 처벌 불원을 했잖아요. 고소치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그냥 기소유예가 취소가 된 거죠. 캔슬이 났어요. 그 결론, 재판관님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첫 번째, 지난 과거에 그때도 똑같이 조금 더 들어갔다면은 정보통신망법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뭐 잘못된 해석으로 뭐 사람이니까 다 실수하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결국엔 그래서 헌재까지 온 거고. 자,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해석임에도 일단은 병원장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완행 인정하고 그때도 조정하고 합의까지 하고 그리고 고소인도 처벌 불원 취소하고 끝났죠. 근데 이번에는 또 똑같은 사건 또 들어왔는데 결국에 따져보니까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끝났다. 즉 고로 더 이상 똑같은 사건으로
이 병원장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말라. 아이고, 헌법이죠.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안에 행복추구권까지 같이 있잖아요. 헌법은 기억나시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어머니예요. 법의 어머니예요. 헌법을 거스리는 어떠한 법도 없어요. 국제법도 없어요. 국제법보다 헌법이 더 우선이에요. 법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헌법, 특별법, 국제법, 조약 같은 국제법, 그 다음 일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국제협정이 있어도 그 나라의 최고의 최상위 법률 체계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위배되면은 그 법은 캔슬이에요. 그냥 그 법 자체가 위배가 돼요. 그래서 헌법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은. 참 재밌는 사건이었죠, 이번에.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서는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매번 느껴요. 매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거, 이 사건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거,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루어진다 한다고 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저희가 중점으로 봤어야 되죠. 재밌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또 뭐가 있었죠? 양측이 다 아까웠죠. 안타까웠죠. 안타까웠죠. 고소인도 뭐 고소인이 법리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옆에 변호사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검사 측이나 소를 제기할 때 잘못된 법률을 제기하게 된 거죠. 이걸 제기한 거죠, 처음에. 그래서 잘못된 거였고, 두 번째 사건도 또 두 번째 똑같이 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조항이 성립이 안 되니까 아예 캔슬이 난 거고, 또 청구인은 이번에 이 헌재를 청구한 병원장님은 애초에 첫 번째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광고 대행 업체가 있었으면 광고 대행 업체 안내를 하고, 우리가 여기다 이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광고 잘하는 업체가 있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이용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 다 모자이크하고 코 부분만 찍어서 올리겠다. 동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하니까 추가 동의를 받고. 요즘에 하다못해 어떤 건물에 출입할 때 얼마 전만 해도 뭐 그냥 다 이름 쓰고 뭐 핸드폰 번호 쓰고 하고 출입했는데 이제는 그때도 이렇게 동의를 다 받더라고요. 그 양식지에다가. 그런 데가 부쩍 많아졌어요.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서 보면은 뭐 그냥 마땅히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 쓰고 뭐 그거 뭐 사인하고 그냥 방문했는데 이제는 똑같이 동의 받는 이유, 목적 그렇게 사총사 다 안내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양식지가 조금 잘못된 경우도 좀 몇 번 봤어요. 근데 하다못해 그렇게까지 요즘은 다 하니까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아무리 그런 사소한 기존에 했던 거를 당연하겠거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었나요? 이게 심리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정적 강화라는 말 있고 부적 강화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은 뭐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정적 강화 플러스 부적 강화를 하면은 동화 연결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꼭 이렇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렇게 판례를 학습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오신 어떤 스킬이 있으실 테고 어떤 내공도 있으실 테고 다른
다른 외적인 지식도 있으실 테고 그런 거랑 이런 판례들하고 점점 합치다 보면은 어떤 동화 연결이 되면서 그게 기억에 더 많이 남고 그 지식은 이제 여러분들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화 연결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 연결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정확한 정의로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법을 학습을 하니까 정확한 정의로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려고 이 N사에서 직접 출처를 따왔습니다. 그 지식백과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한번 설명해 드린 게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화 연결을 점점 하셔서 점점 여러분들의 지식이 이렇게 점점 쌓아가셔가지고 완벽한 개인정보 마스터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처음 저희가 판례 사건을 다뤄봤고요. 계속 연락이 계속 오네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두 번째 사건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